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온에서 군무원 군수직의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근필입니다.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그죠? 경영학도 이제 공개가 돼서 문제가 공개가 되면 예측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군인 정신으로 자기 쪼대로 출제를 했다면 이제는 각종 이제 행정소송 이런 거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예측 가능한 수준,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공개가 돼서 전반적으로 공개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출제 경향에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실제 문제들하고 같이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가 되면서 물론 뭐 이게 생각하시는 분마다 문제가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회계로 보냐, 뭐로 보냐, 이게 또 이게 경계선상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쨌든 판단을 했어요. 원론 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 늘 그랬듯이. 그리고 강론에서 두 문제 혹은 네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렇게 나오는 형태, 강론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나오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군무원 경영학의 트렌드, 방향성인 것 같아요. 몇 가지 특징을 좀 잡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범위가 넓어졌어요. 넓어지니까 이제 준비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인데 어쨌든 범위가 넓어지면 너무 깊게 내려가지는 못해요. 그런 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강론 전 분야가 출제됐다는 거. 특별히 이런 거 잘 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MIS하고 국제경영에 관련된 뭐 잘 안 나왔었는데 각각 한 문제씩 요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가 출제됐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 범위에서 또 하나는 기존 출제 영역 외부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저희 나중에 과목별로도 조금 살펴볼 텐데 내던 데서 계속 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안 나오겠지 하면 또 나오고 막 이랬는데 거의 군인 정신이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나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강론의 시험을 보면 다른 시험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런 형태로 좀 넓어졌다. 기존 출제 영역 바깥에서 많은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다. 가 이제 그 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또 많이 출제되었다. 이전에 이게 단순 암기 갖고 문제 풀려고 했으면 풀기가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용어도 바뀌고 용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풀어서 보기를 줘버리고 그거를 맞추라고 한다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약간 바리에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 갖고는 시험 준비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또 범위가 넓어지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실제로 뭐 외워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복합이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문제의 하나의 이론, 개념을 물어보는 거가 많았다면 이제는 그게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막 네 문제 푸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느낌 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는 계산 문제가 빵 문제. 이번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경영학 시험 보면 계산 문제 몇 문제는 나오는 게 정석이긴 해요. 어쨌든 요번은 안 나왔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런 걸 오버롤하게 보면 이거는 기존의 경영 지도사나 아니면 노무사나 뭐 가맹관리사나 일반적으로 경영학 보는 시험들이 좀 있죠. 그 시험들하고 궤를 비슷하게 해요. 문제가 공개되면서 전체 경영학 시험이 가져야 되는 기본 포맷에 충실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자로 근성인데 한자로 근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걸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냐면 곤조라 그럽니다. 곤조. 군인 정신에 곤조가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 요소에 곤조가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크게 트렌드는 이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항 쪽을 조금 더 문항별로 좀 강론별로 좀 볼게요. 중요한 건 어쨌든
경영학의 원론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뭐 최근 3년 정도 보면 30% 정도 나오고 있다고 집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적에는 원론을 안다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원론을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원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3문제, 2문제, 뭐 4문제 이렇게 해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출제가 돼서 강론을 이제는 다 이렇게 골고루 학습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게 현재일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곤조죠. 당시에 이 초창기 시험 때잖아요. 초창기 시험 때 보면은 막 6문제 한 부문 강론 부분에서 이렇게 내면은 안 되거든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때 마케팅 담당 교수님이나 뭐 회계 담당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계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쪼대로 그냥 내신 거예요. 이렇게는 안 냅니다. 보통 시험, 이 공개되는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의 강론의 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22년 시험을 준비하려면 분포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강론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들 출제됐냐 그러면 맨날 내던 문제들 있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콘젤은 트러스트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게 곤조입니다. 곤조. 지식경영, BSC 맨날 똑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 조금 바뀌어 나가죠. 근데 이게 뭐 범위 바깥에 기존에 출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얘가 안 중요한 거냐?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경영학 가르쳐 본 사람이나 공부해 본 사람이나 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전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다. 그게 나오고 있다. 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게 원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행동론인데요. 한참 나올 때 막 이쯤 3문제, 4문제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나왔고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우리가 경영학 공부하면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 안 나왔던 부분이긴 해요. 이런 거는 사실은 리더십 중에서도 리더십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내용이론 상황. 그러니까 이론 전반에 관련된 걸 물어보지 않고 굉장히 조금 특수한 형태의 뭐 최근의 리더십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넓어졌는데 깊이도 깊어지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입니다. 인적자원관리는 막 무식하게 이렇게 많이 내기도 했었는데 2문제 나왔어요. 역시 우리 시험에 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OJT 노동상권 범위 이전에 출제했던 거와 바깥에 있는 거죠. 다만 완빵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으로 출제가 됐어요. 공부 안 해도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정도 수준. 자, 마케팅입니다. 이전에 군수직 시험이 마케팅 시험인지 경영학 시험인지 모를 정도였었는데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번엔 2문제 나왔어요. 그것도 약간 이전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 출제가 돼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을 텐데 역시 베이직한 이론입니다. 사람들 뭐 이게 뭐 시험 보고 나서 후기에 무슨 뭐 회계사 시험 수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회계사 지문 보면 지문이 3줄이에요. 보기 하나 보기 하나에 3줄씩 되고 그래요.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 이 시험 볼 수 있는 준비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면 생산관리하고 회계인데요. 생산관리에서는 이거 곤조죠, 곤조. JIT, MRP 계속 나옵니다. 요번에도 나왔습니다. 뭐 JIT가 중요하기도 하고 MRP가 중요하기도 한데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들, 회계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다만 작년 회계 문제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의 시험에서 회계가 그나마 난 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분계가 안 나와요. 분계하면 계적 과목별로 분계법들을 다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좀 복잡해요. 또 이렇게 외울 것도 많고. 근데 우리는 분계가 시험이 안 나와요. 다행이기는 한데, 그것 빼고 제일 복잡다단한 거 뭐냐고 얘기하면 감가상각하고 재고의 자산가치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와중에 제일 깊은 부분 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야, 이게 좀 어려워질라나? 이게 범위가 꽤 들어가는데, 이게 넓이도 넓인데 깊이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완빵 기본적인 개념들 이렇게 나와서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약간 회계 쪽이 애매한데, 이쪽의 준비들 좀 넓고도 깊게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회계 쪽은 뭐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분계 없으니까 훨씬 낫습니다, 딴 거보다. 그다음에 재무관리인 거죠. 재무관리 뭐 이렇게 소단원 구분을 뭐 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보면 이런 거는 뭐 어디든 나오는 개념이에요. 레버리지는 우리 처음 출제됐는데, 재무하면서 레버리지 얘기 안 하면 반칙인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레버리지 뭐 그것도 개념 정도로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 아니었으니까. NPV라는 건 뭐 워낙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는데 조금 좀 뭐라 그러나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였었어요, 출제됐는데. 원론, 이게 일반론인데 이게 준비 안 되면 시험에서 골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올해 시험만, 21년 시험만 놓고 보면 강론 다 낼 거야. 가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니네가 알아야 할 거, 각 강론의 기본 개념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아마 출제위원들이 저희들 혹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죠. 국제는 해외 진출, MIS는 ERP 나왔어요. 두 가지 다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국제 경영할 때 해외 진출 문제는 뭐 메인 이슈니까 하는 거고, 뭐 MIS에서 ERP 맨날 라디오 가는데 이렇게 들으면 맨날 선전 이카운트 ERP 그 ERP예요. 그거 나오는 거니까 아셔야 할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2022년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막 뚝 떨어지고 뭐 하늘에서 이건 무슨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것들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준비 가능해지는 시험. 그래서 가이드를 잘 잡아서 이렇게 꾸준히 준비하면 아마 경영학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는 지문 읽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행정 쪽은 이게 보기, 그러니까 선지 1, 2, 3, 4번 읽다가 시간 다 가고, 우리 시험 그렇지 않아요. 대충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한눈에 착착착 잡아내요. 15초, 20초면 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세이브 하고 점수 잘 맞춰서 국어, 행정 뭐 이런 데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